자, 회담의 주제 넘는 사주 강의. 자, 이번 시간에는 정화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가 정화일간은 타고난 재물 소유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이 이름은 괜히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그 정화일간 특성이 재물에 대해서 좀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붙인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좀 보면서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 정화라는 글자, 이 정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고물의 정자죠, 그죠? 고물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자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 이 정자는 다 아시지만 이제 뭐 성씨도 있죠. 고물의 정. 근데 이 고물의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고물에는 옛날에 그 생활 도구였죠. 곡식을 긁어 모을 때 쓰기도 했고, 또 뭐냐면 그 밭에서 흙을 고를 때 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면 재가 생기죠. 그 재를 긁어 모아서 버리는데 또 쓰는 그 도구를 고무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또 정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정자는 그 장정할 때 이 정자를 쓰죠.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을 말하는 게 바로 장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자는, 그러니까 건장한 청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노동 능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건장한 체력으로 노동력을 통해서 물질,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했죠. 자, 이 정자 의미를 알아보니까 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감이 오죠. 자, 그 내용 중에 이제 곡식을 긁어 모으는 도구라는 거하고 노동력이 있는 청년이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정화라는 글자가 재물에 대해서 본질적인 감각과 능력을 가진 기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정화를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자연의 기운으로 보는 그 음양권 이론 관점에서도 좀 유사합니다. 그 음양권 이론, 여러분 아시죠? 음양권 이론에서 정화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봄과 여름의 병화, 태양에 의해서 길러진 물질 중에 씨앗으로 쓸만하고 알찬, 그러니까 씨앗으로 쓸만할 정도로 알차고 실한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선택물을 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임수를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을 해서 이제 간목이 만들어지는데, 이 간목은 새로운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거죠. 이래서 정화일간은 재물에 대한 인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정화에게 그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계절이 있죠. 계절. 자, 10개 일간들이 각각 자신에게 최적합한 계절이라는 게 있는데, 정화일간에게 최고의 계절은 언제일까? 언제?
정화일간에게 최고의 계절은 가을이죠, 가을. 이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이 가을은 이제 신월, 신유, 수로를 이제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음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오기 때문에 이제 해월까지도 가을의 기운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신유, 수월, 해월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 말씀드리고요. 자, 위에서 말했듯이 봄과 여름에 성장한 물질들이 가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죠. 그래서 이때 거두어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바로 가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가을이 제대로 부합하는 거니까 정화일간에게 최고의 계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정화일간은 타고난 재물의 소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은 어떨까? 겨울. 자,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간. 자, 이 어찌 보면 겨울에 태어난 정화가 가장 세상을 열심히 사는 팔자라고 봐도 되는데요. 자,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는 게 정화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게 또 겨울 정화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한 자를 일단 말하죠. 정화빛은 밝게 깨우쳐주는 선각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교육자이고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로 말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간은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간이 물질 욕심에 빠져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재물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세계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정화일간은 희생봉사하는 삶이 우선이죠. 그 후에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 최고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정화. 여름. 자,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자, 정화가 4월, 5월, 미월 어쨌든 이제 신월까지도 의미합니다만은 음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다, 세다, 여름이니까, 사움이니까, 비겁이니까 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여름에 태어난 병화일간처럼 똑같이 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음일간은 반드시 기와 세를 구분해서 통변해야 옳은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름에 태어난 정화일간은 외적으로 드러내는 소유욕에 비해서 현실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름에 태어난 정화일간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죠. 그거는 곧 뭐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특수한 형태의 직업만이 여름에 태어난 정화일간이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봄에 태어난 정화일간. 봄은 이제 봄은 뭐 인월, 묘월, 진월 이러기도 하고요. 사까지 묘진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봄에 태어난 정화일간도 여름에 태어난 정화일간과 많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여름은 그 계절에 누가 지배하냐면 겁재 병화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환경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직업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거예요? 전문 직종자가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좀 높은 직업이거나 아니면 해외와 연결이 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재물도 안정되고 인생도 안정된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화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